할게요. 네, 오늘은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리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어제 배웠던 거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배울 건데 어저께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랑 해가지고 풀었던 거 기억나? X절편에서 조금 비슷해. 그거랑. 자, 그러면 잘 봐봐. 2차 함수 그래프의 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불러보세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게 2차 함수의 그래프죠. a는 당연히 0이 아니겠고 a, b, c는 상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은 우리 여기 A, B, C를 썼으니까 다른 문자를 좀 쓰죠. M과 N으로 쓸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의 식은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요거는 이제 2차 함수고 이거는 1차 함수죠. 그러니까 1차 함수는 그래프로 그리면 직선이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었고 2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죠? 2차 함수. 그렇죠. 포물선.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포물선이랑 직선이랑 위치 관계를 보면 되겠지.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 경우 일단 좌표 평면은 그리지 않을게요. 일단 이제 둘의 위치 관계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포물선이 있어요. 근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또는 포물선이 A가 음수면 이렇게 되잖아. 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직선과 이 2차 함수 그래프 이 포물선은 어떻게 만나고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냥 두 점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두 점?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이게 위치 관계예요. 그러면 그 점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그 위치 관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나고 있다고요? 서로 다른 두 점. 에서 만난다. 요거 이해했어요? 됐죠? 근데 두 번째는 제가 뭘 할지 약간 감이 오시죠? 자, 이번에는 이런 포물선이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저 이거 위로 볼록은 안 그릴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일 때도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요거는 딱 접하고 있죠. 그럼 교점이 몇 개예요? 한 개. 그럼 이거 뭐라고 적으면 돼요?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가로 열고 접한다. 이렇게. 반드시 가로 열고 접한다. 요거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 직선 대신에 X축이랑 했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일 때,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네요. 만나요? 안 만나요? 그렇죠.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세 개의 위치관계 이해하셨어요? 그쵸? 그럼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는 거는 교점의 개수가 2개라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1개. 만나지 않은 건 몇 개? 0개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개수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위치 관계 자체를 물어볼 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그림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실제로 2차 함수랑 1차 함수 식을 준 다음에
이 두 그래프가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지를 물어볼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어제 X축이랑 이렇게 이차함수 그 만나는 교점 그거 했을 때 뭐 이용했더라? 판별식. 이것도 판별식을 이용을 할 거야. 잘 들어. 얘들아 잘 봐봐. 여기 교점들 있지? 교점.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점 A, 점 B라고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점 A는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어디 위에 있는 점이에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쵸? 그리고 교점이죠. 서로 교차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순서쌍을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x, y 이렇게 쓰죠. x 값이랑 y 값이 있죠.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점은 여기 직선에도 대입할 수 있지만 포물선이 2차 방정식에도 대입할 수가 있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를 방정식의 입장으로 조금 바꿔보면 요게 함수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점이지만 방정식은 근인 거잖아. 해인 거잖아.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방정식이잖아요. x 있고 미지수 있고 등호 있죠.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여기 x값, y값도 이렇게 표현해 준 게 여기 포물선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요 방정식의 해인 거예요. 근데 함수에서는 해, 근이라고 안 부르고 점이라고 부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방정식의 입장에서와 함수의 입장에서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는 공통점이잖아. 교점이지. 그럼 여기 있는 점 A는 이 방정식에도 해인 거고 얘한테도 해인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점은 여기에도 대입할 수 있고 여기에도 대입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 두 방정식의 공통해가 점 A와 점 B라는 거예요. 우리 공통해 구할 때 연립방정식으로 묶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두 개를 선생님이 연립방정식으로 묶어볼게요. 2차랑 1차인데요. 그래도 연립하면 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배워요, 그거를. 자, 그러면 y는 a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또 y는 mx 플러스 n 요거를 이렇게 연립해서 풀었더니 공통해가 점 A와 점 B가 나왔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우리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이 두 가지지. 뭐랑 뭐야? 무슨 법? 가간법이랑 대입법. 근데 이걸 딱 봐봐. 가간법으로 풀기 편해? 대입법으로 풀기 편해? 그렇지. y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 있는 x, y 값은 여기에도 대입할 수 있고 여기에도 대입할 수 있어. 즉 똑같다는 거예요, 값이. 그럼 y는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보세요. y는이죠.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여기 y에다가 얘를 이렇게 대입할 수 있지. 또는 반대로 해도 괜찮고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잘 보세요. 여기 이 뒤에 있는 y값을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보세요. a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대입할 수 있죠. 그러고 봤더니 이제 y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x 한 문자로 정리가 되었죠. 이게 근데 만약에 여기 a, b, c나 m, n이 숫자였다면 요거를 이렇게 이항을 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럼 하나의 무슨 방정식이 나와 또? 그렇지, 2차 방정식이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다면 이게 교점이 두 개라는 건 여기서 x값이 두 개 나온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해가 서로라는 게 두 개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 갔지? 교점이 하나라는 건 얘가 무슨 근이 나온다는 거야? 중근. 교점이 없다는 거는
서로 다른 두 허근. 근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 허근 배웠으니까. 왜냐면 좌표 평면에는 허수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것을 정리해서 무엇을 해보면 돼요? 그렇죠. 판별식을 해보면 돼요. 어제랑 똑같아요. 자, 어제랑 다른 점이 뭐냐면 어제는 x축이랑 해야 되니까 y의 값에 무엇을 집어넣은 거예요? 0을 집어넣은 거고요. 오늘은 그 x축 대신에 다른 직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y의 값에 그 직선에 대한 그 1차 식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판별식을 풀어주면 돼요.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개 나온다는 거는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중근은 이렇게 하나는 같다는 거고, 얘는 그렇죠, 작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 이거 지워도 돼요? 여기까지 지울게요. 자, 문제 여러분들 책에 무엇을 풀어볼 거냐면요. 어딨지? 문제 풀이한 게? 네, 5-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아이고. 네, 여러분들 책 5-1번이요? 5-1번. 자, 문제를 보면 이차함수 그래프 식 좀 불러주세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그래프랑, 자, 그 1차 함수식 좀 불러주세요. y는 x 플러스 2의 그래프 위치 관계를 말하래. 위치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그럼 이거 둘이 같게 놓고 판별식 해보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봅시다. 이 y에다가 여기 2차식을 집어넣어 볼게요. 같이 해봅시다. 풀러보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뭐예요? x 플러스 2. 이제 이거를 좌변으로 다 정리만 해주면 되죠? 풀으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은 0. 이제 이거 뭐 해보면 돼요? 이거 자체를 가지고 판별식을 해보시면 되죠. 판별식은 이건 짝수 공식 아니죠? b제곱이니까 9네요.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4ac니까 뒤에 얼마가 되죠? 플러스 4가 되네요. 그럼 값이 13이죠. 그럼 얘는 0보다 크네요. 그럼 이거 위치 관계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어려워요? 괜찮죠? 어제 해서 이렇게 그닥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다음 거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6-1번. 자, 6-1번. 자, 문제. 2차 함수 그래프 식 부르세요. y는 플러스 2x 플러스 3. 플러스 3이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의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기는 이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물어봤다면 여기는 k가 다시 미지수잖아요. 위치 관계를 줘요. 뭐 이 두 그래프가 뭐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k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럼 판별식의 값이 얼마면 돼요? 0이면 돼요.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난다 하면 d가 0보다 크면 되고, 그 다음에 안 만난다 하면 d가 0보다 작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거부터 해봐야겠네요. 그럼 여기 뒤에 있는 2차식을 여기 y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세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 네, 뭐 거기 책에 다 써 있어도 같이 쓰면서 하면 덜 졸리겠죠. 정리해 볼까요? x의 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3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 자, 이제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d는 b제곱이니까 9네요.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 가로 열고 3 마이너스 k의 값이 얼마 나오면 돼요? 0이 나오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계산해 볼까요? 그럼 9 마이너스 12 플러스 4k는 0이네. 그럼 요거 하면 마이너스 3이고 넘어가면 플러스 3이고 양변 4로 나누면 k값은? k값은 얼마야? 그렇죠. 4분의 3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 설명하고 수업을 마칠게요.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여기는 어제 말했나 모르겠네. 자 봅시다. 이게 원래 중학교 3학년 내용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그냥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건데 그것만 구할 줄 알면 돼. 꼭지점의 좌표. 그러면 끝나. 사실은 말이 최대 최소시 이 말이 최대 최소지 꼭지점의 좌표를 뜻하는 거거든. 왜 그런지는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준비됐죠? 준비됐죠? 제일 먼저는 자 제가 그래프를 대충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 그래프를 잘 보면 이 그래프는 가장 낮은 곳이 있죠.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가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그럼 질문할게요. 이 그래프는 최대값이 있나요? 있어요? 최대값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그래프 여기 위쪽은 계속 연장되는 거 아시죠? 그럼 이 그래프는 최소값만 존재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반대로 자, 이 그래프는요? 가장 높은 곳이 있죠. 여기. 근데 가장 낮은 곳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 그래프는 무슨 값만 가져요? 그렇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제가 찍은 점을 뭐라고 해요? 네, 꼭지점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사실은 꼭지점의 좌표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얘들아,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그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그 형태 있지? y는 a 가로 열고 뭐지?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요 형태로 고칠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는 왜 아래로 볼록인 거예요? A의 부호가? 네? 플러스인 거죠. 즉 이쪽은 A의 부호가 양수일 때고요. 이쪽은요. A의 부호가 음수일 때예요. 그럼 A의 부호가 양수일 때는 무슨 값만 가져요? 최소값만 가져요. 최대값은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A의 부호가 음수일 때는 무슨 값만 가져요? 최대값, 최소값은 없어요. 됐죠? 자, 그럼 잘 봐봐. 우리 보통 꼭지점을 P, Q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P는 X좌표고 Q는 Y좌표죠. 그러면 이 점이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P겠지? P, Q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는 표시해 보세요. 여기가 P가 되는 거고 여기가 Q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꼭지점의 좌표는 X좌표랑 Y좌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은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지 옆이 아니라.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 중에서 X좌표가 최대값, 최소값일까요? Y좌표가 최대값, 최소값일까요? 그렇지, Y요. 왜요? 높낮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X는 이렇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Y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건 잘 봐봐. 어떠한 값이 나온다는 건 함수에서는 x에다가 어떤 걸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결과로 나오는 값이 y지. 그치? 그게 함수 값이지. 그게 최대값, 최소값이야. 즉 뭐냐? 이 q라는 거는 x에다가 p를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q인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이 Q값을 의미해요. 즉 Y 좌표를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무시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X의 값이 P일 때 맞잖아요. X의 값이 P일 때 무슨 값?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Q를 갖는다. P가 아니고요. 얘들아, 주무시지 마세요. 팔 좀 책상에 올리면 안 될까요? 필기 하나도 안 하시나요? 저는 영화가 아닙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X값이 P일 때 무슨 값? 최대값 뭘 갖는다? Q. 그렇지, 쓰세요. 여기서는 X값이 P일 때 최대값 Q를 갖는다. 그럼 이 경우에서는 최대값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경우에서는 최대값이 없어요. 이 경우에서는요? 최소값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면 두 가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뭐냐? A의 부호. 부호에 따라서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가 결정이 될 거니까. 그러고 나서 뭐요? 꼭지점의 좌표. 이 두 가지만 파악을 하시면 최대값, 최소값은 구하실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7-1번. 자, 2차 함수 어떤 그래프가 나왔나요? 불러보세요. Y는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의 무슨 값을 구하래요? 최대값과 최소값.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근데 이미 하나는 결정할 수 있죠. 양수잖아요. 그럼 무슨 값은 당연히 없겠어요? 최대값은 없어요. 일단 없어요. 그럼 이제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지. 이거 이렇게 만들어야지. 자, 할 줄 아시죠? Y는 2를 괄호 바깥으로 빼야죠. 그리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겠죠? 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요. 여기를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요거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면 되죠?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뒤에 플러스 5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드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괄호 바깥으로 나가면 되겠죠. 기억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y는 2 괄호 열고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자, 마이너스 1을 괄호 바깥으로 빼려고 봤더니 누가 있어요? 곱해서 나가서 얘랑 더해지니까 얼마예요? 플러스 3인 거예요. 그럼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3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x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거 무슨 값 갖는다고요? 최소값 얼마? 최소값 3. 그리고 답에서 최대값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반드시 이것도 써야 돼. 최대값 있어 없어? 그렇죠. 최대값은 없어요.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반드시 이것도 써줘야 돼요. 왜? 최대값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해됨? 이해됨? 됐어요? 자, 이 문제는 봐봐. 그냥 이차함수 그래프 전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문제지. 자, 이번에는 앞에 보세요. 이번에는 뭐냐면 그래프에서 범위가 주어져. 범위가 주어져. 어떻게 주어지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 잘 봐봐. 여기까지 하고 맞출 거예요. 요것만 지울게요. 보세요.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가 있습니다. 따로 범위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그래프 전체에서 가장 낮은 곳, 전체에서 가장 높은 곳이야. 근데 범위를 준단 말이야. x의 범위를 줘. 어떻게 주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다.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잘 보세요. 최대값, 최소값은 x값이라고 그랬어? y값이라고 그랬어? y값. 높낮이. 그 나오는 결과니까. 그럼 x가 알파일 때 쭉 올라가 봐. 이렇게 올라갔더니 여기 딱 걸리네. 여기가 여기에서부터지. 됐지? 그 다음에 베타가 여기지. 이렇게 내려와 보세요. 그럼 여기네요. 즉 여기네요. 그러면은 이 범위 내에서 무엇을 찾으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요 범위 내에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가 있을 때는 세 개 중에 보세요. 여기 중에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값을 찾으면 돼요. 그럼 니들 이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야? x가 얼마일 때야? 알파일 때. 알파일 때 이 값이 제일 높지. 그래서 이 값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알파는 x값이잖아. 그럼 이 x값을 저 식에 집어넣어야 y값이 나오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 f 알파. 함수식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함수값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은? 꼭지점의 좌표의 y좌표. 이렇게 찾으면 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범위 안에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세 가지를 판단을 해봐야 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어떤 문제는 그 범위 안에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볼게. 제가 알파부터 베타를, 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요.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x값이 알파일 때 쭉 내려올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점을 쿵 찍을게. 여기지. 그 다음에 쭉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찍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아야 할 범위는 여기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가장 높은 값은 얘죠. f 베타겠지. 가장 낮은 값은 f 알파겠죠. 이렇게 찾으면 돼. 여기는 꼭지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값을 그러니까 양 끝값만 판단하면 돼. 양 끝값을 넣어봐서 가장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마칠게요. 이거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8-1번. 8-1번. 자, 8-1번. 식 불러주세요.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 됐지? 이거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면 무조건 뭐부터 구해야 돼? 그 꼭지점 만드는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돼. 만들어보자. y는 2분의 1 가로 열고 x제곱,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2x가 되죠? 왜냐면 분배해서 이렇게 나오려면. 그쵸?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됐어요? 자, 그럼 이것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면 y는 2분의 1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얘 나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이 뒤에 거랑 계산을 하면 얼마지 뒤에가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그럼 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자, 꼭지점이 뭐 콤마 뭐예요? 1, 마이너스 2. 자, 여기에 찍힐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x의 범위를 무엇이라고 정해줬어요? 0 이상 3 이하. 그럼 x가 0일 땐 여기야. 1, 2, 3이잖아. 그럼 이거 집어넣어 봐야 돼. 자, x가 0일 때 여기 0 집어넣어 봐봐. 그럼 여기 얼마야? 1이지.
계산하면 2분의 1이죠. 얘랑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 아니에요? 맞죠? 맞죠? 그러면 0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니까 이쯤 지키겠네요? 요게 1에 지난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3 집어넣어보세요. 3 빼면 2고 2, 4 약분해서 뒤에랑 계산하면 얼마? 0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3일 때는 값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그려보죠. 마음이 급해요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세요? 방금 찍었던 점이 여기랑요. 여기 꼭지점이고요. 여기예요. 여기가 x값이 0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 2죠. 자, 그러면 범위가 여기라는 거 이렇게. 자, 요 안에서 최대값이 얼마예요? 3이에요. 이게 x값인데요. 3일 때 얼마예요? 0이죠. 즉 최대값은 x가 3일 때 얼마다? 그렇죠. 최대값 0. 그 다음에 최소값은 사실은 꼭지점에 잡혀져. 제일 낮은 곳은. 그럼 x값이 얼마일 때? x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 얼마? 그렇지. 최소값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답 좀 확인해 볼게요. 3, 0, 1 마이너스. 이거 범위 주어질 때 최대값, 최소값 할 수 있겠어? 조금 귀찮지?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